AI 시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 가지가지 연습실. 연습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네, 오늘 학생처럼 입고 오셨어요. 아, 네. 오늘 좀 배움의 자세로 돌아와서. 저는 너무 선생님처럼 입고. 아, 근데 워낙 또 선생님 느낌이 좀 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냐면 뭐 워낙 또 팀장님이시고. 아, 네. 우리 그 아나운서들 쥐잡듯이 또 제가, 잡으시면서 네. 후배 교육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제가. 이미지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네네.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아, 제가 뭐 듣기로는 말이죠. 뭐 AI 시대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수 기술을 배워야 된다. 네. 뭐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일단. 네네. 네. 첫 기술로 놀랍게도 이걸 연습합니다. 뭡니까? 바로 듣기, 듣기요? 리스닝. 아니 근데 듣기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네? 일단 뭐 엄마 잔소리 들었죠. 예. 결혼해서 아내 잔소리 듣죠.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또 아나운서는 말하는 입장이고 또 남편 잔소리 하시죠. 제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아, 제가 더 들어야 된다. 우리가 다 잘 듣고 있다고 네네.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듣기는 많이 듣죠. 근데 남의 얘기를 분명히 듣고 대화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말이 안 통하지. 이렇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말귀를 참 못 알아듣네. 근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속으로 그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들도 나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듣기 근육 프로젝트. 아, 듣기 근육 근육 프로젝트. 키우기 프로젝트. 듣기 근육은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요즘에 자막 없이는 영화를 못 볼 정도로 좀 뭔가 듣기를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막 의존도가 높으시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프로그램 이름이 가지가지 연습실 아닙니까? 별 가지가지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그래도 이게 또 왠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필수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정해본 거니까 네네. 황영진 씨도 집중해서 이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뭐 듣기 연습을 하면서 뭐 좀 좋아지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좀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네. 가지가지 연습실! 연습실. 요게 좀 입에 좀 안 막아요, 아직. 네. 입에 안 맞으니까 저희가 조금 하다 오늘 보면 개업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입에 딱 붙을 수는 없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좀 낯설고 그래도 듣다 보면은 또 연습하다 보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지가지 연습실은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좀 전적으로 믿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이들 저도 이제 아이를 코로나 때 그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창 소통을 배워야 할 나이의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정말 소통을 자연스럽게 익힐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많은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양육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 코로나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거를 입모양을 또 못 보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런 연습을 시키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연 씨나 저나 뭐 일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좀 안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어요, 저희는. 그럼요. 네. 저희는 뭐 맞춰주는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왔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켜보는 선생님들에게 요즘 아이들의 듣기가 어떤지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21년째 근무하는 교사분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의 듣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봤거든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다가 여기는 간척을 통해서 땅이 이렇게 넓어져서 지역 이름에 광활면이라는 단어도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더니 받아 적은 게 간첩을 통해서 땅이 넓어졌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간첩이 이런 걸 왜 만들어줘? 그랬더니 들리는 대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간첩이 땅을 만들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하다라는 의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 과정 자체를 아이들이 겪지를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들의 듣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때도 문제가 생기죠. 저희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는데 선생님께서 드넓은 평야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걸 아이들이 더러운 평화로 받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선생님이 발견을 하시고 왜 이렇게 적었냐고 물어봤더니 드넓다라는 게 아이들은 모르는 단어니 아는 단어로 자기네가 해석해서 받아 적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넓다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 했더니 손들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다. 지금 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까지인데 얘기 들으신 거 어떠세요? 드넓다를 몰라서 더러운 평야라고 이제 했다는데 아니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드넓은 곳에서 그렇죠. 간첩입니까? 그죠. 간첩 간척을 하는 걸 아이들이 모르니까 간첩으로. 간첩으로 네. 들었다. 그 간척을 네, 간척을 이제 아이들이 어. 잘 모르니까 간첩으로 이해를 했다. 저도 문제가 좀 있네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지금 간첩으로 들었거든요. 영재 씨도 못 알아들어서 저한테 물어보신 그래서 거죠? 내용을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터뷰한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사례들이 여럿 있거든요. 아, 또 있어요? 영재 씨도 한번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면서 한번 네. 해석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게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의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시나 안내사항을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놓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읽어놓을 수 있도록 띄워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된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한 번 안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줬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또 다른 친구가 듣질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라는 얘기가 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같은 질문만 대답하다가 수업 시간 끝나는 어.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고. 저는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왜 내가 이거를 못 알아듣지? 선생님 얘기를? 정말 충격인데요, 지금. 그렇죠. 우리 네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등 시험 문제 낼 때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바꾸는 작업을 하신대요.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내면 부합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닐부라고 생각을 해서 네. 틀린 거를 고르라. 오. 이런 뜻으로 아이들이 알아서 네. 그게 아마 오답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알맞은 내용은 뭐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고. 부합하는 것 때문에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해를 못해서 음. 나도 그러네 지금. 큰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시험지가 이제 몇 조까지 있는지 확인을 해라. 이게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고 안내를 하는데 그거 잘 안 듣고 있다가 사실 6조까지 있었는데 5조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막 끝까지 못 봤어요. 민원을 막 제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 잘 못 들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그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귀 쏙쏙 들어오는데 네. 선생님이 또 아나운서로 발음이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꼭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더 심각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학교는 심해졌고 그러니까 서서히였는데 이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절벽으로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든지 받아 적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못 읽어요. 교과서를 못 읽으니까 학습지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훈련시켜서 아이들이 사회 나가고 대학 가서 진짜 필요한 콘텐츠를 읽을 수 있을까? 요건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아이들이 듣기를 잘 못하니까 학습지나 이런 이해도가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무조건 적으려고 한다. 저는 적는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또 우려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약간 더러운 평야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적으려고 하는데 그 적는 게 사고 과정이 배제되어 있이 그냥 쓰는 게 문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교과서를 잘 읽지 못해서 너무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네.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계에서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계속해서 업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17년 동안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 경향은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학의 선행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에 배워야 됐던 그 언어들, 정의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무시한 채 넘어오고 나니까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밝히를 못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수학에 한해서 어떤 뭐 기호라든가 어떤 정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넘어오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업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수록 또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인이 서양이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도 이제 고2인데 이 친구도 보면 유튜브라든가 아주 미디어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방금방 실증을 내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고 뭐 클릭 한 번이면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좀 자기가 선별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른이라든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관심사가 벗어나면 뭐 귀를 닫아버린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더 심하면 심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선행도 역시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 사교육계에 계신 수학 음.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선행을 이제 점점 더 빨라지니까요. 하다 보면 그 나이에 비해서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수업을 접하게 되잖아요. 저희 애들도 보니까 선행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들 이렇게 막 미리 막 지금 뭐 7세면은 뭐 그죠. 1학년, 2학년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보다 훨씬 높은 용어들을 이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하지 않게 된다는 점. 그리고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 그죠.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왜 그러잖아요. 재생했다가 스탑 버튼 너무 쉽게 누를 수 있잖아요. 언제나 멈춰서 다시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꼼꼼히 들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시 뭐 들으면 되니까 자막도 넣으면 되니까. 근데 핵심은 우리 어머님들이 사교육에도 아이들이 안 듣는다. 이거 학원 월세 내주는 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야,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마저도 아이들이 듣기가 힘들다. 아, 이건 충격적입니다, 진짜. 맞아요. 네네. 그 이유로 선행을 꼽아주신 것도 저는 좀 놀랐고,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 건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있고, 네. 또 영진 씨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보내고 보내고 있잖아요. 있어서 알겠지만, 이 선생님들이 사실 여러 아이들을 수회에 거쳐서 보시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그렇죠.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이 공교육과 사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직접 들으니까 이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어머님도 더, 충격입니다, 지금. 좀 예. 걱정이 많이 되고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우리 집 애만 뭐 유튜브를 안 보게 한다, SNS를 안 보게 한다. 그러면 옆집 가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럼요. 한다면서요. 어떻게든 봅니다. 이게 또 시대 네. 흐름이라 이런 거를 또 막 갑자기 금지시키거나 막는 것도 또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이들과 접촉을 못하게 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 같이 우리가 이 AI 시대를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를 못 보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락 걸어 놀고. 근데 또 락을 푸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치면 락 푸는 방법이 또 나와요. 다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별 학원들이 많아요. 줄넘기 학원, 뭐 슬라임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듣기
듣기 학원, 전문학원 이런 거 못 받지 않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저희가 하나 만들까요? 우리가 창업을. 근데 듣기가 이렇게. 근데 영진 씨가 어. 잘 들어야 돼요. 우선 그런 창업을 하려면. 아, 그렇죠. 여기서 배운 걸 그대로 창업으로. 아, 근데 진짜 제가 뭐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많은 그 사교육부터 공교육 다 들어보니까 일상에서 듣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듣기는 정말 또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일상에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우리 네.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듣기 근육을 충분히 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열었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입에 안 붙어도. 가지가지 연습실! 연습실. 네, 앞으로 가지가지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습하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같이 좀 연습도 해보고 또 막 테스트도 좀 하고 막 이렇게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컨텐츠를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그럼요. 연습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또 이렇게 두뇌 회전을 막 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많은 또 부모님들이 그러면 라디오나 팟캐스트 많이 들으면 또 듣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가지가지 연습실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좀 잘 돼야 돼요 저희가. 그렇죠. 네, 또 우리도 PD님이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요거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뭐 오디오 이런 거 많이 듣는 거 좋지만 가지가지 연습실을 좀 많이 들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말씀을 들어보고 듣기 연습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쭉 함께 해주시고요.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는 세상을 위해서 가지가지 연습실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장이 됐어요. 가지가지 연습실 실장 아나운서 박지연. 저 원장하면 안 되죠? 아직은 제 네네. 밑으로. 부실장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